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시민 여러분. 오늘 부산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에서 여러분과 건강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 보장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21년째 고신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10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함께 결성한 건강도시 협의회의 학술도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의과대학 교수가 웬 건강도시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사하구에서 14년간 살면서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까지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을 해보면서 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도시 환경이 제가 걸어 다니는 곳이 그 감천 화력발전소 담벼락인데 두 줄 가로수가 생겼다가 시커먼 철조망이었다가 지금은 또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바뀌어가고 에너지과학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현재도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 협의회 활동을 2004년부터 이렇게 쭉 해오면서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1년에 100조 원을 국민 5천만 국민 1인당 약 200만 원 이상씩을 지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흑백 사진은 오른쪽은 아마 자갈치고 왼쪽은 초량 앞바다인 것 같아요. 기찻길도 없고 그냥 바닷가 어촌 마을인데 오늘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아주 화려한 도시로 바뀌어 왔고 밑에는 제 직장 모습입니다. 제 직장이 1950년대 피난민들이 오는 1950년대에 그냥 천막 진료소에 우리 장기래 박사님이 6.25 전쟁통에 미국에서 모금을 받아와가지고 천막 진료소를 만든 것을 암남동에, 그때는 보시다시피 삼만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도저는 미국 공병대에서 빌려가고 무슨 LG에서 빌려가고 해가지고 이걸 간호대학으로 만들고 병원으로 만들고 의과대학으로 만들고 이걸 왜 실어놨느냐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은 역사 속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잠시 실어놨습니다.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석탄은 아주 우리 날씨가 좋았을 때 이렇게 고대의 식물들이 그렇게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석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산업혁명 때는 석탄으로 불을 너무 떼니까 이 먼지 때문에 온 도시가 스모그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가지고 미국 같은 LA 같은 데도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사망자들이 수만 명씩 발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인류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석탄 사용을 줄였는데 오른쪽에 이 그림은 보시면은 이제 이게 석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기에는 또 이렇게 석유가 생겨났는데 오늘날 문명이 이제 이 석유 때문에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또 아주 우리 지구 문명이 번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석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건강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기 좀 어려운데 이거 그냥 제가 노트를 오늘 강의를 앞두고 지난 일요일 날 저 혼자 앉아가 노트를 써봤어요. 여기는 이제 석탄이 생기기까지 과정이죠. 석탄이 이렇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석탄이 생겼는데 그 석탄 중에 일부가 이렇게 또 석유로까지 변해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삶을 그러니까 전기기관 다음에는 석탄이라는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사용해서 이제 철도가 생기게 되고 전기가 생기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석유까지 만들어져서 제가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뭐라고 써놨냐 하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혁명은 농경혁명이었어요. 약 한 10,000년 전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작물이 잘 자라고 하니까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거는 한 5,000년, 7,000년 전에 이제 벼농사가 중국 황하 쪽 양쯔강 남쪽에서 먹는 것이 많아지는 이 농경혁명이 아주 큰 혁명이었다면은
두 번째 혁명은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은 뭐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하다가 그다음에 전기를 이용하고 내연기관 석유를 이용하고 원자력까지 이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이 석탄과 석유와 에너지가 이 문명을 위협하게 되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자로 써놨지만은 이 세 번째 혁명은 바로 우리가 지속혁명 이대로 계속 잘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아주 큰 위험이 닥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하고 건강과 연계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COP 24 특별보고서라고 해서 COP는 뭐 당사자들이 만나는 회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2018년에 와, 이 석탄, 석유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도 1년에 사망자가 석탄, 석유로 인해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사망자가 수백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죠. 여러분도 봄이 되시면 뭐 중국에서 황사가 온다, 미세먼지가 어떻다. 저도 지금 8년째 대연동에서 대연곡의 목골시장으로 새마을로 해서 부둣길 인도로 해서 자갈채변으로 송도까지 8년째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 공기입니다. 그쪽에 곡물을 수송하는 차들이 뭐 스부치 놓기는 낙곡 방지 해가 뭐 곡식 한 톨이라도 아끼는 것처럼 해놓고는 얼마나 정비를 안 하는지 막 그 트럭 옆에만 가면은 거의 숨이 막힐 분진이 이렇게 그리고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선박이 내뿜는 부산만의 그런 큰 문제가 있죠. 도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먼지들도 있고 저는 지금 8, 9년째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이 미세먼지 하나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만성 폐진환으로 사망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코로나 앞에 메르스, 사르스 왜 생겼느냐? 자연을 너무 침범해서 그런 거예요. 자연을 자연이 보존이 되는데 자연은 너무 침범, 전례 없는 자연의 침범. 거기다가 동물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본래 살고 있는 걸 괴롭힐 뿐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살기 힘든 곳에다가 우리 가축들을 키움으로 해서 그리고 그 가축을 그래서 인수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매게 되는 이런 질환들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현실을 또 앞으로 제2, 3의 코로나가 오지 말란 법이 없죠. 자, 그래서 감염병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남부지방이 아열대화가 되니까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못한 뭐 댕기열, 아열대성 질환들이 계속 감염병 신고망에 그러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늘어난 건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미세한 수분이 작년만 하더라도 뭐 59일간 장마가 오고 저는 매축지 마을 옆으로 해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때 보면은 뭐 그 자성대 쪽은 물바다가 된 적도 있고요. 거의 2달 동안에 장마가 내려닥쳐서 저처럼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은 그냥 뭐 택배하는 이 비옷을 입고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예측 불허의 날씨가 이렇게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건강에 영향을 워낙 미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WHO의 2018년 COP24 특별보고서 건강과 기후 변화를 이렇게 번역을 해내가지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 알수록 WHO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학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4대 잡지 중에 하나가 이제 란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ANCET 미국에서 발간되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잡지하고 같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곳에서도 2016년부터 계속 지금 카운트다운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에너지, 먹는 거, 소비 이런 것들 다 절반 이하로 줄여도 지구의 기온을 1.2도 상승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36.5도에서 1.5도가 상승이 되면 38도입니다. 열이 38도가 넘어가는데 그 애기나 그 어른을
집에다가 방치하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이닥쳐가지고 뭐 부산은 그래도 응급실이 가깝다고 하지만은 저기 외곽으로 나갈수록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뭐 달빛 어린이 병원을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는데 이 지구의 기온이 1.5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주 지금도 보면은 바다에 산호가 백화라고 해가지고 산호 구멍에 살고 있는 플랭크톤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거 먹는 물고기들이 떠나고 그러면 어족 자원이 줄어들어서 우리 당장 생선을 비롯해서 먹는 거 지금 통영 이런 데 가보면요 어부들이 애들이 제일 잘 아는 물고기가 연어래요. 연어. 마트에 가서 연어 사오는 것밖에는 어족 자원들이 다 변하고 북상을 하고 이런 이제 식량에서부터 우리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비롯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뭐 더 큰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대로 지속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대로 과연 살 수 있겠는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6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80 중반으로까지 70, 80, 4, 50년 만에 20살이 늘었어요. 자, 4, 50년에 20살은 4, 5년 만에 2살이 늘은 거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4, 5일 만에 아니 일주일도 안 살았는데 내 수명이 이틀이 늘은 거야. 그게 1970년대 중반부터 이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70년대 중반에는 뭐 한갑이 되면은 저도 뭐 한갑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만 한갑이 되면 막 동네 장치하고 병풍 펴고 뭐 자손들이 와가지고 뭐 절하고 인사하던 그런 시절이 70년대였어요. 저도 70년대에 뭐 고등국민학교가 선생님이던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비 오는 날 대형 고개를 넘어서 흙으로 된 골목길에 이삿짐 메고 이사 오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거기는 뭐 지금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돼서 흔적도 없어지고 그 입구에 저기 산마을이 있는 거는 양우 내한해가 돼가 있고 이 4, 50년 사이에 우리 수명이 일주일에 이틀이 늘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이.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인류의 어떤 건강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거의 낙원에 가까워요. 낙원에. 내 손자가 저도 양가 부모님이 다 80대예요. 36년생, 38년생 막 폐암 5.8cm짜리를 잘라내시고 머리 안에 내하수체 1.8cm짜리 혹도 떼내고 전립선도 떼내고 우리 장인은 그렇게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손자, 손녀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딸이 잘 지내는지 걱정을 하는 그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된 어찌 보면 굉장히 인류의 지혜가 잘 내려갈 수 있는 지금 이대로만 지속이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GDP는 지금 거의 선진국 10위권 안에 들어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자살은 터키의 10배, 애는 안 낳고 젊은이들은 집도 못 사고 부산에 살아가서는 뭐 직장이 없어서 고졸자들이 수만 명씩 서울로 가야 되고 저도 80년대 초반에 부산대학교를 다녔는데 제 이 음악 동아리의 친구들이 부산에 남아있는 사람은 공무원 한 사람, 교사 2사람인데 한 사람은 명태, 나머지 2자리 숫자는 전부 수도권에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부산은 지속 가능하려나? 여기에 사람이 계속 인구가 살고 있으려나? 우리의 환경은 이대로 가면은 살 수 있으리나?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질을 과연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도 건강하면서도 지탱이 가능하겠느냐? 미국 같은 나라는 수명이 줄어들어요.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동유럽도 그 동유럽 혼란이 있으면서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신 우리 지속가능협의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녹색 도시 환경을 걱정하는 지구환경회의의 지방의제 20일 이걸로 해서 녹색도시 부산 20일이 탄생을 해서 그리고 계속 그 뒤에 이어서 레우스는 브룬틀란트 이분은 나중에 WHO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총리를 하셨죠. 북유럽에서 총리를 하셨고 나이로비에서는 이렇게까지 인류가 걱정을 하게 70년대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어떻게 걱정을 했냐? 오, 이대로 석유 다 쓰면 어떠지? 30년 되면 다 퍼쓰는데.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60년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차량 천국인데 지금은 가보면은 자전거 천국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 길에 들어눕고 우리로 치면은 뭐 광복로, 뭐 광안리 해변 하나 둘 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동차 사용을 제한을 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자전거 사회를 만든 게 일부러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드는 이런 국제적인 이런 지속 가능 운동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녹색도시 21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과 기업이 행정이 협력을 해서 우리 부산에 대한 환경 선언을 하고 각종 사업을 그동안에 해오셨죠. 제가 보니까 뭐 기후 에너지, 도시 생태 여러 사업들을 그때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여러 소비자 학교를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그동안에 해오신 이런 활동을 오늘은 건강의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란 게 알고 봤더니 이 환경이나 건강이나 거의 같은 것이라 하는 깨달음이 1980년대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다시피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미세먼지나 먼지가 생겨나니까 뭐 수백만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거 그렇다면 이렇게 병원이나 보건소만 노력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 시민, 행정 모두가 노력하지 않고는 이거 절대 불가능하죠. 기온이 이렇게 벌써 1.5도 이내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뭐 1.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거를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느냐? 기업이 알아서 하느냐? 아니 그냥 뭐 병원에서 어찌 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 선언문에 나온 대로 환경과 건강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70년대, 80년대 새천년이 되기 전에 WHO에서는 MDG라고 불렀어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이때 밀레니엄 개발 목표. 이때 개발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개발, 엔빌로프 뚜껑을 벗기다. 사회와 개인의 가능성을 열어젖기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SDG로 발전했죠. SDG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써놓은 것이 이게 건강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데 그걸 들어보시면은 빈곤이 얼마나 소중한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될 때까지는 평균 수명이 폭포수처럼 치솟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40살, 30살 이렇게 살다가 중남미 국가 80세까지 소득이 한 1, 2만 불, 1, 2천만 원 벌 때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확 폭포수처럼 치솟는데 그때부터는 옆으로 또 개걸음을 해요. 미국처럼 저렇게 4만 불, 5만 불, 6만 불이 넘어가는데 우리보다 또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특히 빈곤에 있어서 격차가 없는 곳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다 하는 것들이 밝혀져가 있고요. 뭐 먹거리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여러분 자기 지역에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단백질도 부족하고 한데 저렴하게 자기가 풍부한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그리고 교육이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은데 우리 아마티르 센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이미 연구를 하셨지만은 소득과 수명과 이 교육이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런 지수를 산출을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죠. 인간의 건강은 단순하게 보건 의료를 넘어서는 이런 교육과 소득 그리고 이 수명을 인간 개발의 지수로 할 정도로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은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평생 그래서 이걸 우리 평생학습을 우리 이제 건강 분야에서는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2030년까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는데 건강정보 이해 능력, 헬스 리터러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그 국민건강증진 2030 부록에 보면은 건강 수명 목록이 시군구별로 1등에서 250 몇 등까지 나와 있는데
부산 지역이 건강 수명이 안타깝게도 낮은 곳은 60대 초반이에요. 60대 초반만 넘으면 막 중병이 생기고 병들고 강남 3구, 과천, 분당, 용인 올라가면은 건강 수명이 자그마치 70대 말이에요. 70대 말. 그분들은 70대 말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뭐 병이 생기고 이러는데 왜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이 주변에 있는 데입니다. 왜 60대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있는 제 초등학교 동기들이랑 친구들을 보면 60대 초반인데 벌써 KFC 창업을 해도 뭐 할 판에 벌써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자, 이게 건강을 얼마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이제 젠더 특히 중동 같은 데는 여자들 운전도 못하게 하지요.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하죠. 학교도 못 보내죠. 우리 고모들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일남 5녀신데 우리 고모들 학교 다 못 갔어요. 글도 몰라요. 마지막까지 이제 복지관에 가가지고 글 배우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집이 아디다스네 간판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하고 여자가 약 한 58살, 65살 평균으로 하면 한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80을 넘어섰죠. 이거는 2018년인데 2021년에는 80을 넘어섰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의 빈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소득과 함께 수명과 교육이 중요하다 했는데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사례입니다. 후진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대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실패했습니다. 동남아 대다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고 저도 70년대 그 대영국에서 힘들게 살았다가 지금 생활 수준을 지속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자,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너무 자세히 보지를 마세요. 250등 가까이 보면 부산시 구들이 특히 구도심 쪽에 위치해 있어요. 6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건강 수명이. 여기 1등 한번 보세요. 1등. 1등은 대부분 뭡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입니다. 국가의 공식 문서에서 이런 식으로 건강 수명을 산출을 해낸다. 그래서 국민건강정진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니까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지만은 건강 친화적 환경을 구축한다. 말은 쉬운데 이게 행정과 기업과 시민들의 협력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1980년대 이후로는 여기 그림이 영어로 돼서 조금 어렵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의료나 보건이 한 20%, 건강생활이 한 30-40%, 환경이 한 30-40%,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은 한 10%밖에 안 된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걸 70년대 알아냈어요. 이거를 미국에서부터 이제 국민건강정진 종합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도 95년도에 국민건강정진법을 만들어서 담배에서 1원씩 떼기 시작한 게 70억, 150억, 지금은 건강정진 기금만 2조 원이 넘게 들어와서 이제 이런 책도 발간을 하고 금연 클리닉도 하게 됐는데 요지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환경이냐, 사회 경제적 여건이냐, 의료냐, 보건과 건강 생활이냐. 그런데 이 사회 경제 환경을 합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건강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회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그 사람의 주거 환경, 자금 여건, 먹는 거,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괴롭힘, 직장에서의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데 거기에서 이 보건 의료가 중간에 여러 가지 완화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결국 그 사람의 환경이나 행태나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끌어올려 주려면은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생존이 가능한 기본 소득을 가지고 자기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가 돼야 이분의 삶의 환경이나 사회 심리적 요인이 건강하게 돼서 이런 건강의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인인데 이거 가지고 이 그림 그리시는 분은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그래서 1986년부터 WHO의 건강증진 선언이 나오게 돼서 우리나라도 정책을 건강하게 하자. 지금 우리 부산도 건강한 정책인 것 같지만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산은 그래도 아파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들어오는데 4등이 담배세예요. 담배세가 없으면은 저 군지역에 가면은 공무원 봉급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교육 재정이 펑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회 정책에서 사회 문화적 가치까지를 건강지향적으로 바꿔 나가야만이 아까 봤던 우리 부산의 건강 수명을 비롯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책자, 이거는 서울시 보건소에서 따온 책자인데 그 사회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얼마나 건강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교육이나 직업이나 소득에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한 2만 불 정도까지, 그리고 교육도 우리의 의무교육 플러스 평생교육을 통해서 생활 임금을 확보를 하게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나 자금 여건이나 식품 같은 환경과 사회 심리적인 요인과 건강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거기다가 보건의료가 도와주게 되면은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은 10%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조금 뭐 선천성 이상이 있으면 약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먹는 걸 조심을 하고 하면은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민건강정진종합계획, 이게 벌써 5번째 세운 겁니다. 1995년도에 국민건강정진법이 생기고 담배 한갑에서 돈을 떼기 시작해가지고 그 돈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조 원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한 계획인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 이런 게 다 있냐.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제처럼 이렇게 건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11분씩 2번만 걸어 다니면은 22분 곱하기 7일은 154분이에요. 국가에서 설정한 국민 건강 목표가 일주일에 약간 힘든 중강도 운동을 150분 이상 한다 하는데, 아니 11분씩 힘차게 2번만 걸어 다니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협력을 해야 되죠. 미국 같은 나라는 보건의료, 체육운동, 스포츠, 사회, 문화, 언론, 녹지, 환경, 자원봉사 모든 영역이 합심하지 않고는, 우리 부산은 지금 14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하루 30분 걷는 사람이 이제 40%도 안 되는 걸 겨우 이제 40%대로 올려놨는데, 저 수도권 모구에 가면은 70%도 있고요, 60도 있고요, 송파, 양천, 대전만 와도 60%가 넘어가는데, 부산은 이거 40% 만드는데 거의 10수년이 걸렸어요. 70년대 남성 흡연율 80%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는데 50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약간 눈치 봐야 되는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폭염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운동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연계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건강 정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부산 먼저 미래로 지속 가능 건강 도시로 가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계십니다. 저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시에서 짜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용역 보고서에도 2번이나 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샘플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를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노력을 잘해왔는데, 우리 한국도요, 여러분이 상상 불가, 제가 뭐 책 광고를 하려고 들고 나온 건 아니고 요즘은 우리나라의 자료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유일한 논농사가 가능한 그 한온 분화구 같은 데를 가보면은 거기에 우리나라의 지질 역사가 잘 녹아 있어요. 얼마나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몽고가 쳐들어오고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다가 막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 문화, 건강, 역사에서 이 기후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건강이란 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감염병은 백신을 맞고
위생적인 상하수도가 들어옴으로써 수인성 감염병이 굉장한 인류의 숙제였어요. 수인성 감염병, 콜레라 때문에 1860년대 뭐 런던 같은 나라는 1차, 2차 코로나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유행이 생기다가 이 상하수도가 생기면서 파리나 런던에 시멘트도 없이 벽돌을 가지고 상하수도를 만드는 위생의 문제가 의료보건의 힘으로 이제 좀 정복이 됐다면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진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사회 경제를 포함해서 이 지속 가능 건강 도시로 가는 건강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 지속 가능 우리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주 절반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도 달고 참조 자료, 책자도 요즘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사진들이 많은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책을 들고 왔어요. 이게 책자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서해안이 뭐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다가 이게 저기 흑해 같은 예를 들어 보면 막 하루에 막 바닷물이 1km씩 밀려오기도 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거쳐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지금 야요이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벼농사를 하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살림이 거의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바다 때문에 이런 이제 벼농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옮겨갔는데 우리 부산은 다행스럽게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온난합니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저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은 서울 사람들은 막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 발열 장갑을 사야 되고 막 일반 신을 신고 타지도 못하는데 우리 부산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아까 나머지 50% 건강생활과 의료보건까지 챙겨서 건강과 삶의 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제 짧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